자, 그 다음 이제 두 문제 일단 풀게요. 두 문제. 그 다음 두 문제가 이제 뭐냐면 몇 번이냐? 빨리 탈출하시고 129번. 자, 129번인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계속 똑같은 걸 뭐 하고 있죠?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같은 라인이라는 건 얘네들은 무슨 값이 같다는 거야? y 값이 같은지 얘네들은 또 무슨 값이 같아? x 값이 같은 거잖아. 또다시 y 값이 같고 x 값이 같고 y 값이 같고 x 값이 같고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 반복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있어요. 이런 규칙성이 있는 문제는 물론 무작정 구하는 것도 맞지만 무작정 구하려면 한 3번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무슨 수열인지 알려면 한 3번, 4번은 해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야. 봐봐. 그래서 1, 2, 4, 8 있어. 그러면 얘네 간격이 얼마야? 플러스 2. 얘네 간격은 플러스 얼마지? 4죠. 혹은 얘는 이제 곱하기로 생각하면 곱하기 2 곱하기 얼마인데? 곱하기 2 해가지고 등비수 그러면 그 다음 게 16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이제 2 더하기 4다 그 다음에 6을 더하는 14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배우게 되는데 뒤에서 배우게 되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지. 뭔가 예시를 들어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고 싶으면 최소한 3번에서 몇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야. 4번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정확히 뭔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잖아. 그럼 반복하는 걸 전과 후로 생각하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얘가 A고 얘가 Q1이고 여기가 Q2고 나는 P1이고 여기는 P2인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걸 구하는 거야. 자, QN의 무슨 좌표를? QN의 X 좌표를 XN이라 하자. 그랬을 때 XN이 K분의 1보다 이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6이다. 그랬을 때 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그러면 잘 봐. 이 마지막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이 문장을 보면 얘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얼마다? 6이라는 건 이 n이 6일 때도 되고 7일 때도 되고 8일 때도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지? 5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되는 거고 여기는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 부정해야 돼요. 이 식을 뭐 한 거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정이라는 건 여름이 아니야. 그럼 뭐지? 겨울이야. 이거 아니라 여름이 아닌 건 뭐야? 왜? 봄, 가을, 겨울이야. 이 크기는 크냐, 같냐, 작냐가 있는데 지금 작다가 작은 걸 XN이 작은 걸 만족하는 게 이 그룹이고 그럼 이 그룹은 뭐란 얘기예요? 이걸 부정한 그치 크거나 같다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로 넘어갈 때 결국 경계가 누구지? 5랑 뭐야? 6인 거지.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지. 5를 뭐 했을 때? 넣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 동시에 뭐를 넣었을 때는 6을 넣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6일 때 바뀌었으면 7일 때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맞아? 결국 여기서 얘 둘의 경기는 5하고 6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이해했음? 좋아요. 그러면 얘가 뭘까? 이 XN이 뭔가 봤더니 QN의 무슨 좌표래? X 좌표래. 그럼 시작해보자는 거야. 자, A가 얼마라고 했냐면 A가 이렇게 나왔네요. 64,2의 64제곱이네. 자, 그럼 나는 Q1을 구하기 위해선 이 점의 X좌표가 곧 이 점의 X좌표인데 특징이 얘네들이 무슨 값이 같아요? Y 값이 같죠. 그러면 16X제곱이 얼마면 되는 거니까 2의 64제곱이면 되는 건데, 자, 무슨 방정식이 항상 식을 세워놓고 얘가 뭔지를 봐야 돼. 무슨 방정식이야? 지수의 X가 들어간 지수 방정식이죠. 내가 지수 방정식, 지수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다 무조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가장 먼저야. 그랬더니 16이 2의 몇 제곱이니까, 그래서 2의 4x 제곱이 얼마니까 2의 64니까 결과론적으로 4x가 64이므로 여기가 그치 얼마가 나오는 16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히 16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씩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겠죠. 왜 그러겠냐면 결국 이런 형태가 이게 이거니까 이 세모를 4x가 세모니까 x는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계속 4분의 1씩 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64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고 16이 나오는 거고 2에 16인데 그 다음 것도 그러면 똑같겠죠. 2에 4x가 2에 16이니까 또 4분의 1 하면 된 거 맞죠? 결국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얼마니? 4분의 1. 대신 첫 항이 얼마예요? 16이에요. x좌표. 그래서 x에는 뭐라고 할 수 있니? 16 곱하기 맞아? 4분의 1의 n-1 제곱이구나.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저렇게 쓰는 것보다는 가장 간단한 거듭적으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는 2의 4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돼서 결과론적으로 얼마가 돼?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는 5 집어넣는 거니까 2에 얼마가 되니? 5 하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6 집어넣으니까 빼기 2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얘는 16이겠고 얘는 얼마겠어? 64겠지? 그래서 K가 결국 될 수 있는 게 16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는 거야? 64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64에서 16을 뺀 얼마? 48.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거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고 그 다음에 130번으로 갑시다. 자, 130번으로 가게 되면은 잘 봐. 모든 항이 실수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실수인 등비수열 뭐가 있대? AN이 있답니다. 그런데 A3 더하기 A2가 얼마고? 1이고 A6 마이너스 A4가 18인데 A1분의 1을 구하는 문제가 되죠. 자, 항상 관찰이지. 봤더니 이거 몇 개죠? 2개고 얘도 2개지만 봐봐. 아무런 의미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그치? 이거 봐봐. 이거 3개 3이지만 2는 2잖아. 똑같은 게 아니잖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어떻게 푸는 거라고?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 교과서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봐봐. A4, A5, A6 뭐 어떤 것도 나와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럼 뭔가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푸는 게 맞는 거야? A에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A1 곱하기 R의 n- 이거 이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팅이 그렇게 시작된 거야 이거. 특히 이거 둘이 더한다고 해서 평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비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A1의 R의 제곱 더하기 A의 R은 1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고 옆에 것도 A의 R의 5제곱 더하기 빼기 A의 R의 세제곱 그게 18 순수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미지수 두 개, 식 몇 개야? 두 개야. 무조건 풀리겠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 무조건 풀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너 5차 방정식 본 적 있어 없어?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우는 게 낮은 노선이 4차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 상태로 절대 못 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비슷한 걸 엮어야 돼요. 그럼 엮을 수 있는 게 위에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R로 묶은다고 치면은 R 더하기 1은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밑에 것도 그래서 최대한 엮으려면 AR 세제곱으로 묶은다고 쳤을 때 남은 게 R제곱 빼기 1이니까 R-1에 뭐가 돼? R 이렇게 부분이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뭔가를 기준으로 풀었으면 안 보여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문제야. 내가 얘기했잖아. 간혹가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문제들. 그런 그런 문제들은 특징이 이렇게 세팅해놓고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면 어려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니까. 5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사전에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4차로 바뀝니다. 4차 아니면 3차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보시면 둘이 똑같은 부분이 여기 이렇게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똑같잖아. 그치? 여기 똑같아서 이게 똑같이 비워지면서 R분의 1로 바뀌니까 R분의 1이 있는 이 R분의 1인 R이 반대로 뭐하면 넘어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얼마가 남는 거야? R 세제곱 R-1이 18R 이렇게 나와서 몇 차 방정식이 되는? 4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R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 마이너스 18R이 얼마니까? 0이고 R로 또 뭐 하면 묶으시면 R 세제곱 빼기 R 제곱 빼기 얼마인데? 18인데 어차피 R이 0일 수는 없죠. R이 0이면 다 똑같이 0이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저거 나눌 때 네. 위에가 R 하나 있으니까 R의 제곱. 아, 그래도 돼요. 네, 잘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되죠. 어차피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나오겠죠.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결국? 3차 방정식. 믿음이 있어야 돼. 절대로 너네한테 5차 이거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18의 약수인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R이 3이겠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뭐 조리제법 써가지고 더 있는지 뭐 확인하는 과정도 좋아요. 그래서 괜히 저기 있는 게 아니야. 실수에 뭐가 있대요? 등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3하면 1, 3에서 2 해주고 네, 6 해주고 18에서 0 나오는데 문제는 x-3의 뭔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인데 잘 봐.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x가 r이잖아. 얘는 허수지 허수. 그러면 그래서 실수인 등비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해주는 거니까 r이 얼마인 거 알았어? 네, 3인 거 알았어. 그러면 r이 3인 거 알았기 때문에 a 0분의 1 구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죠. 그럼 9 더하기 3 하면 10이지. 12a가 1이니까 답이 10이네. 별거 없죠. 네,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까지는 등차 등비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 마무리 지었고. 그래서 잠깐 뭘 피냐면 내가 오늘 새로 준 스틱에서 좋은 문제 몇 문제만 일단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벨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해야 되는 수준은 레벨 3는 둘째 치고 레벨 2까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레벨 2까지도 몇 문제 중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문제들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눈에 띄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은 9페이지 펴볼게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뭐 2번은 그냥 식 잡아서 풀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1번 한번 볼게요. 1번. 왼쪽 거요. 네, 왼쪽 거. 일단 레벨 2의 1번 여기 써놨죠? 아, 네, 레벨 2의 1번. 수능 특강이 기본적으로 그 수학은 안 풀어봤죠? 수학은 안 보여요. 네.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사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고 국어, 영어 이런 건 수능 특강 많이 풀잖아 2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이제 수능 특강을 수학을 풀지는 않죠. 네, 웬만하면. 근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잘 하려면 하긴 해야 되니까. 그 구성은 똑같아요. 유제에 있고 그에 따른 예제들이 있어. 유제 대표적인 수능에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한 유제에다가 예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딸린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앞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어요. 보통 레벨 3의 문제는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레벨 2는 뭐 4문제에서 8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단원이 양이 많으면 문제가 많고 적으면 적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고2 상황 속에서는 레벨 2까지만 완벽하게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레벨 2의 1번을 볼게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뭐가 있는데 A는 있다. 근데 A2-1은 1-A4다. 그때 절대값 A4 빼기 5는 절대값 5 마이너스 A6이다. 그때 A1은 뭐니? 라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시킨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잘 보입니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눈에 띄는 거 보입니까? 보인다 안 보인다? 지징징징징 지징징징징 보여요? 조건이요. 네, 눈에 띄는 거 보이죠? 바로 이거죠. 여기서 이거 반대로 뭐 하면 남기고. 둘의 합인데 하필 얼마일 때? 2. 여기 지금 얘네 둘이가 합인 거야? 짝수.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수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 나와. 그래서 그치 A3이 그래서 얼마? 4. 얘가 2A3지. 2A3가 2니까 A3은 1 되는 거죠. 이해했지? 네. 2A3가 얘네 둘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누구 기준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A3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벗기고 싶지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모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야. 어쨌든 내가 값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A4는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번 갔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A6은 3을 기준으로 몇 번 갔으니까 A3를 기준 3번 갔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래 봤자라는 거야. 어차피 여기 있는 D 이거 다 숫자예요. 근데 눈치채니? 문제에서 뭐라는 힌트가 있어 또. 공차가 뭐가 아니래. 그러면 이걸 풀다 보면 0일 때가 나오겠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해요. 이거 얘기 좀 해주지. 6 나누기 맞는데?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D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고 4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D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자, 양쪽에 이렇게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풀죠? 좋아요. 양쪽에 있을 때는 범위 안 나누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거.
보일 때. 이거 언제 봤냐면 두 직선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라고 하고 x, y라 하고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얼마? c가 해주고 여기 있는 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2등분하는 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뭐하니까 같음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또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값 씌우면 결과적으로 여기도 왼쪽도 절대값이 있고 오른쪽도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럼 지금처럼 양변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사실 굳이 안 나누셔도 돼요. 왜 굳이 안 나눠도 되냐면 잘 봐.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둘 다 절대값 어차피 없어지는 거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얘는 가로치고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랑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 어차피 넘기면 똑같은 거야. 또한 둘 다 모아가면 음수면 마마잖아. 어차피 양쪽이 마마니까 지워주면 둘 다 뿔뿔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 밑에 있는 걸 안 나누고 그냥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답이에요. 이해했어? 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양변에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d 빼기 4. 그 다음에 는 얘도 그냥 가로 그대로 나오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시면 됩니다. 안에 거에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플러스일 때는 빼기 3D 넘기니까 얼마가 나오고 4D가 나와서 8 해서 D가 2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일 때는 D 빼기 4 빼기 플러스 3D 빼기 4야. 빼기 4가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죠? 빼기 4가 지워져서 0 나오면서 플러스 3D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D가 나와서 D가 0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D가 0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위에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D가 뭐 더 이상 안 풀어도 되겠죠? A3이 1인데 D가 2야.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빼기 4하면 되는 거니까 빼기 3이 답이겠지. 이해하셨어? 자, 두 번째 거는 뭐 쉬워 보여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고 자, 27번을 잠깐 볼게요. 27번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풀어주는 이유는 너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7번. 자, 물론 못 풀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 문제를 내가 못 풀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들고, 근데 이제 풀어도 어떻게 푸냐가 중요하니까 네, 지금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생각이 드네. 주상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만약에 홀수기였으면 졸라 쉬웠을 거야. 맞지? 왜냐면 센터가 있으니까. 근데 센터가 없는 굉장히 동등한 그룹인데, 자, 그래도 이건 알 수 있네. 얘네들의 합이랑 얘네들의 합이 얼마인 건 알죠? 같으면 알죠. 그거 인정해? 그럼 얘네들의 합이랑 얘네들의 합이 같으니까 결국 A1 더하기 얼마는 A4는 2인 거고 A2 더하기 얼마도 A3도 2인 건 알게 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콜? 자,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런 여기서 더 이상 뭐 솔직히 힘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여기서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연속된 4개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긴 했는데 A2를 뭐로 잡는 거야? A1 더하기 D로 하는 것보단 특정한 A 빼기 D 이렇게 잡는 거고 A3를 뭐라고 잡고 A 플러스 D라고 잡고 A4를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2D니까 A 플러스 3D로 잡고 A1을 A 마이너스 3D로 잡아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 AN이라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라고 하면 돼? 공차가 1D인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야 내 말. 알아들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봤자 더 이상 의미가 없었지만 얘네들 4개를 모아하는 순간 더하는 순간 의미가 확 쌓이죠. A가 얼마인 거야? 다 더하면 다 지워지잖아. 4A가 얼마인 거야? 4가 나온 거야.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도 나름 괜찮아져요. 이렇게 쓰면 괜찮은 거 봐. 보여? 얘 몇 칸 차이야? 얘네도 몇 칸 차이야? 그래서 계산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2, A 빼기 D랑 누구랑 곱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A 빼기 D랑 A 플러스 3 근데 A가 1인 거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1 마이너스 D랑 1 플러스 얼마다? 3D 그리고 여기도 1 마이너스 3D랑 1 플러스 D가 곱한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하세요. 나 계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이렇게 연속된 4개야. 센터가 없기 때문에 연속된 4개를 이렇게 잡는 순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뭐 마무리 계산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28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28번으로 가시는데 28번은 약간 눈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눈치가 보이지? 28번을 봤더니 28번은 딱 이 첫 줄에서 끝납니다. 저처럼 하면요 한 줄에서 끝나는 거야. 봐봐. 딱 요런 센스들을 발휘할 게 딱 좋은 문제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좀 풀어드릴 건데 자 28번 봐봐. 영상 보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멈췄다가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 우리 지상이는 라이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한번 나랑 생각해보면서 해볼 건데 자 이때 AN이 뭐고 등비고 공비는 얼마래요? R이고 그때 R 빼기 1분의 A1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얘가 등차라면 당연히 얘 센터 주인공 갖고 풀겠지만 그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 지상아. SN과 누구는 AN은 SN과 누구는 AN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SN에서 SM-1 뺀 게 AN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도 저 같으면 얘를 보는 순간 얘와 얘를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을 것 같아요. 얘를 펼쳤던지 오케이? 얘를 SN으로 표현하든지 S로 표현하든지. 근데 봐봐 이 문제가 등차였다면 얘를 펼쳤을 거야. 오케이? 왜 센터를 가지고 풀 거니까. 하지만 얘는 무슨 수열이야? 그러니 그냥 합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는 거야?
S9 마이너스 S6으로 바꾸는 게 사람이야. 그렇다면 벌써 눈치 오지. S6이 얼마였으므로 근데 얘가 얼마니까 1이니 S9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3칸짜리니까 얘네 둘을 푼다고 치면 4분의 얼마가 S9 마이너스 얼마가 1이 15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얼마가 S9는 15분의 얼마가 돼서 19가 돼서, 자 S9도 알고 뭐도 아니까 S6도 아니까 그 다음에 푸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야말로 또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팅으로 해놓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개수가 뭐 할 때 같을 땐 끊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지금 S3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세팅한 거야. 잘 봐.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많은 문제네요. 자, S6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 R-1분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1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S6이에요. 근데 그것이 곧 얼마지? 지금? 1 맞지? S9는 R-1분의 얼마라고 보면 돼요? R의 9제곱 빼기 1 맞아? 곱하기 A1 그게 얼마야 지금? 15분의 19라고. 내가 바로 전 시간에 화요일날 이런 얘기했다고. R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R에 집착할 게 아니라 벌써 보여야 돼. 얘 일부분이 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보인다니까. 보여? 그러니까 R에 집착하지 마시고 얘네 둘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볼 때 둘의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건 R이 아니라 R보다는 R의 세제곱이 우선이죠. 그 생각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R의 세제곱 빼기 1,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부분은 R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얘의 제곱 플러스 얘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부분을 찾는 거야. 이거 똑같죠? 여기도 똑같죠? 맞아? 그래서 이것분의 이걸 해버리면, 혹은 이것분의 이거 안 됐다. S6분의 S 얼마를 해버리면, 물론 대입한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부분 엔터키는 없어지는 거고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는 거예요? R의 세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6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게 지금 얼마인 거야? 이것보다 이거니까 15보다 얼마? 19 이렇게. 그러면 R에 집착하지 말고 또 R의 세제곱 입장에서 얘가 뭐기 때문에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몇 차 방정식인 거야? 2차 방정식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푼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얼마가 나오고 15t 제곱 그 다음에 15t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고 15가 나오는 거고. 이해했지? 얘는 19t 제곱 더하기 19가 나와서 자 마무리 계산을 해봅시다. 뭐 t 19t지. 그래서 결국 뭐 나오지? 15t 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지?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빡센데 잘 봐야 돼. t 값이 상당해요.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거 인수분 됩니까? 되겠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되는데 인수분해를 찾아야 되는데 3하고 5 하면 나오네요, 그렇죠? 3하고 안 나오나? 2 하면 되겠네, 그렇지? 3하고 5하고 2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이거 하면 되는 거여서 t가
자, t는 근데 완전 제곱이에요. 아니 세제곱이니까 상관없겠네요. t가 얼마거나 3분의 2거나 또는 얼마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죠. 여기까지 했어 안 했어? 얘는 지금 I 세제곱이죠. I 세제곱.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보여요? 엔터 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터는 아니네요. R-1분의 A1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벌써 끝났지. S6이 아까 얼마였기 때문에 R-1의 A1에다가 R의 6제곱 빼기 얼마였고 1인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반대로 뭐 하면 돼요?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다른 말로 이거의 제곱이죠. 지금 이게 지금 R의 몇 제곱이었으니까 네,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를 제곱한 값이 되는 거여서 여기 제곱해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주면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 모든 항이 서로 뭐한? 다른 양수라고 했죠. 그 말은 공비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9분의 얼마가 돼서 4. 오케이? 그럼 9분의 4가 되고 9분의 4에서 1 빼니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9분의 5네요. 그렇죠? 넘기면 마이너스 5분의 9. 1번이 답이 되겠다.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도 여기서 이거 넘어갈 때 우리가 여태까지 안 풀었던 겁니다. 여태까지 맨날 풀었던 건 S3 나오고 S6 나와서 S9 이런 문제만 풀었지만 지금처럼 S9랑 S6만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되 아래 집착하지 말고 이 자체를 구할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된다. 알겠지? 이건 무조건 풀어봤어야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거 3개로 끊는다면 끊을 수 있겠어요? 한번 풀어볼까? 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봐봐. 선생님, 우리 좀 더 나아가서 나 6하고 9 나왔으니까 S3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해볼래. 그럼 해보세요. S3는 몰라요. 근데 S 얼마는? 6이랑 S9가 있죠. S9가 지금 얼마죠? 15분 얼마고? 19예요.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뭐가 중요한 거죠? 부분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얼마야? A3야. 근데 이건 값이 몰라서 네모라 할게.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 S6에서 S3를 뺀 뭐가 되죠? 얘는 A4 더하기 A5 더하기 얼마인데? A7이야. 얘는 S6이 1이었기 때문에 1 빼기 네모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S9가 S9에서 S6을 뺀 놈은 S9가 얼마였어요? 15분의 19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5분의 4가 나오네. 이게 이제 얼마야? A8 더하기 A9 더하기 잠깐 이상하네. 여기 6이고 7, 8, 9인데 봐봐. 이 얘네가 얘에서 얘를 넘어갔을 때 R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했겠지. 그래서 여기가 R 세제곱이고 여기도 R 세제곱이니까 이 세 개가 무슨 수열이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K라고 하는데 그러면 1-K의 모는 제곱은 맞아? 둘의 곱이어서 15분의 4K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 여기서 15분의 4K를 뭐 한 거니까 뺀 거니까 15분의 34K가 나와요. 이거 좀 보기 어려워서 15K 제곱 빼기 34K 플러스 15가 0이 되는 건데 그럼 3하고 5겠죠, 그치? 그래서 3, 5, 15 그럼 여기도 5, 3 하면 25, 딱 맞네. 이렇게 해서 K가 얼마거나 3분의 5거나 또는 5분의 3이 나온다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쳤을 때 문제는 이거지.
K가 곧 뭐죠? 근데 K에서 자 봐봐. 항상 뭔가를 구하고 나면 잘 모르겠으면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거 얼마야? 3분의 5고 얘네 1에서 얼마를 한 거니까 3분의 5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아래 세제곱을 곱하는 건데 벌써 막 그러면 아래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첫 번째 게 얼마고? 5분의 3이고 두 번째 거는 1에서 5분의 3을 뺀 거니까 5분의 2가 돼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하니까 이게 아래 세제곱이다 해서 풀게 됩니다. 맞아?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본 이놈은 S3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아래 세제곱 빼기 1 곱하기 첫째 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게 답이죠. 근데 여기는 저기서 아래 세제곱이 이미 얼마인 거 알았으니까 3분의 2인 거 알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 그러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그게 근데 얼마야? K인데 K가 아까 얼마라고 했으니까 5분의 3이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9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큰 차이는 없어.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보통의 문제들은 S3부터 시작하는 문제들은 저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뭐하다? 빠릅니다. 아마 답지를 보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시를 들 수 있는 가장 좋았던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벨 2는 다 풀도록 할게요. 딱 다 이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거든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제 29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29번. 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29번을 하기 전에 여기서 써야 돼. 자,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알아요? 이거 보통 하트 할 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하트 이렇게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꼴은 특히 분수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내면 지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먼저 일단은 무조건 뭐 하고 가 일단 역수가 1순위긴 해요. 알겠죠? 역수가 뭐라고요? 1순위긴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9번을 지금 풀 건데 29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보면은 이렇게 있네요. 자, R이 1보다 큰 분비수열 AN이 있대요. 근데 첫 다음부터 NR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근데 S3 마이너스 S1이 S4가 있는데 이게 6분의 13이다. 그랬을 때 A3 마이너스 A1분의 A4는 얼마니?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 사실 저렇게 아까 말한 요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뭘 취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어. 역수. 그래야 자트이게 만들잖아. 근데 이 문제는 그러기 전에도 약간 의심은 들어. 인정? 왜 그러냐면 하필 뭐야? S에서 뭘 빼는 거야? 원래 S에서 X 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렇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니까? A가 튀어나오니까. S랑 A랑 같이 있으면 A로 통일하든지 S로 통일하든지 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기억나? 어떻게 풀어볼까? 일단은 저 S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밑에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풀어주는 방향을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A3 하필 몇 개? 하필 2개. 근데 위에 건 하필 몇 개? 4개. 딱 배수지. 딱 좋아. 그래서 얘는 일단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얼마? A4인데 약간 느낌상 어쩔 좀 거시기 해. 그래서 일단 얼마? 6분의 얼마다? 13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크기가 이런 순서니까 보기 편하게 뭐라고 바꿔줘요? 2, 3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보여요. 요렇게는 봐봐. 요렇게는 얘 입장에서 R분의 1배. 여기 입장에서도 뭐야? 그러니까 이건 약분하면 얼마야? R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R배니까 R 나오고. 그게 얼마? 그렇죠. 그럼 딱 봐도 네, R은 얼마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R 곱하면 되지 뭐. 그렇지? 그래서 6R 곱했다고 치는 거야. 6R 제곱 마이너스 13R 플러스 6이 0이니까 2, 3, 3,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R이 2분의 3이거나 네, 3분의 2 증가함수거나 함수가 되는데 공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맞게 풀었다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답이 얘가 되겠구나. 오케이?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자, 근데 내가 R 구한 건 R만 구했지 A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왜? 분수꼴이니까. 분수란 비율이지. 문자 한 개 정도는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3의 A1 입장에서는 뭐야? R을 몇 번 곱한 거고 2번 곱한 거고요. 자, 여기서도 A1 입장에서 R을 몇 번 곱한 거기 때문에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A는 다 지워져요. 분수의 장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세제곱이 돼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제가 풀지는 않을게요. 이해니? 자, 그럼 봐봐 이제 지상아. 처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시작해볼까 이제? 얘는 S 이거는 약간 어디에 우선순위를 준 거야? S 빼기 S라는 거 우선순위를 준 거죠. S 빼기 S. 맞아?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뒤집어자. S 얼마분의? 4분의 S3 마이너스 S1. 얘가 얼마다? 6분의 13이다. 맞아? 근데 봐봐. 얘를 이제 이렇게 하트를 뿅뿅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약간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13분이요. 아, 13분의 1. 의미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이거에서 어쩔 건데? 이게 뭐 등차도 아니고 이렇게인데 아, 이거 좀 의미가 없어 보이지? A니까. 아니 이렇게 하트 나는 거야. 아. 분수꼴로 하는 거야. 뭐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치? 물론 이 A 더하기 3 해가지고 하면 똑같은데 이거 오히려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형태가 나왔으면 역수가 first이긴 하지만 이 문제 한에서는 S 빼기 S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시작해서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역순환 반대의 개념이 돼서 분자가 더 많아서 이렇게 하트 뻥뻥 날려주시면 네, 수월하게 풀리게 되겠다라는 내용.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갑시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자,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모든 항이 뭐다? 자, 아까 전 문제에서는 공비가 1보다 크다. 또 어떤 문제는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무슨 말이다? 공비가 양수다. 이런 거 다 이제 내포하는 거고.
모든 항수가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이 있었는데 자 뭐에 대해서 A2 곱하기 A4가 잘 봐 근데 야 이제야 나오네. 아 요 정도 수준은 돼야지 내가 가르쳤던 게 또 나오네요. 이거 저 화요일날 가르쳤다고 아마 마플에서는 없었을 텐데 보여?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일단 둘의 뭐예요? 곱인데 2하고 얼마야? 모인 거 확인해. 합이 짝수인 거 확인한 거 맞죠? 6이니까 나누기 2하면 3이어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3을 두 번 곱한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얘도 벌써 눈치채지? 뭐야? A4 얘는 두 번 곱한 거다. 얘는 근데 얘는 안 되네. 그래서 그냥 A3 곱하기 얼마? A6으로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도 쉬운 이유가 뭐니? A3을 직접 뭐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A3이 이렇게 제곱이 3인 거 이게 A3이 뭐일 수도 있고 루트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모든 항이 실수다.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모든 항을 실수로 안 만드는 새끼가 있으니까 있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면 A4 같은 경우는 결국은 A3 곱하기 뭐니까? R인데 그걸 제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A3의 제곱이 이미 얼마인 거 아니까? 3인 거 알아서 3 곱하기 R 제곱은 이렇게 가겠지. 이해하지? 근데 여기 A3이 문제야. 근데 이런 것도 봐봐. A3이 문제라고 해서 이거 쓰지 마시고 왜 제곱이 나왔을까를 고민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A6을 어떻게 쓰는 게 맞았어요. 그렇지. 그럼 A3을 몇 번 곱한 거니까. 그래 그거라고. 그래서 얘는 A3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이걸 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A3의 제곱에다가 아래 세제곱이 있는데 A3 제곱이 이미 얼마인 거 아니까 3인 걸 알게 돼서 3 아래 몇 제곱? 세제곱. 아이고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래 세제곱 마이너스 i제곱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자 고1 과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가 가능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1차와 몇 차가 나오니까 2차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차와 2차가 나오는데 얘는 무조건 실근이지. 근데 여기 있는 놈은 실근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빼기 1인데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돼서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말인데 봐봐. 이 문제는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을 오는 이유가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100% 여기가 허근이라는 거야. 근데 허근은 반드시 개수가 실수일 때 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일이 없다는 거지. x-1, x 빼기 i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 얘는 안 봐도 그냥 이걸 만족하는 r값만 찾으면 답이에요. r이 얼마야? 딱 봐도 3. 근데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데에서 시간 아끼는 거예요. 이미 이걸 뭐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건 언젠간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거 써먹는 거를 여기 3차 방정식에서 1차와 2차로 했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 반드시 뭐가 나올 거라는 허근이 나올 거니까 저기 있는 거겠지. 그래서 R은 그냥 얼마나? 3이다 해서 시간을 아껴서 문제를 푸시고 끝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심지어 문제가 뭐니? 물어보는 게 A1 곱하기 얼마인데 A6이잖아요. 그치? 얘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고 I3가 두 번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A3가. 나는 A3 제곱을 알잖아.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럼 얘는 A3에다가 얘는 뭐야? R 제곱분의 1이지. 오른쪽 가면 R을 곱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면 R분의 1을 곱할 거 아니에요. A6은 A3에다가 R을 몇 번? 3번 곱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R 곱하기 A3 제곱이 돼서 A3가 제곱이 얼마였기 때문에 3이었기 때문에 3R이 답인데 지금 R이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답이 9가 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나눠서 풀잖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A1 곱하기 R제곱을 푸잖아? 답 없는 새끼가 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세팅이 다 된 거야. A3를 이용해서 모든 걸 풀게 되면 계속 A3의 제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굳이 안 나눠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걸 A1 곱하기 R의 n-A제곱 푸는 순간 답이 없어지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이런 게 잘 만든 문제인 거야. 자, 넘어가자. 31번. 근데 이제 듣고 풀어야 돼요. 알죠? 네. 뭐 이미 개념 설명은 끝나서 뭐 풀면서 들을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31번.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는데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봐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네요. 이런 게 고일 수학이에요. 무슨 식이야 어떻게 보면?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이 6n 마이너스 얼마나? 19입니다. 어이씨 빡세. 그때 SN이 무슨 값이 존재할 때? 최대값이 존재할 때 A3는 뭡니까? 벌써 느낌 온다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너 SN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게 SN이 그럼 최소값도 있을 때가 있고 최대값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필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뭐랑 연관이 있어? 공차나 연관이지. 2차 함수니까 이런 거랑 이런 거 중에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고 얘라는 건 말 그대로 위로 부르게 된다는 건 최고치한 계수가 뭐니까? 음수죠. 근데 얘가 SN이 어떻게 시작해? 2분의 DN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기억나 안 나? 여기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D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이렇게 푼다는 거 이거 D가 뭐라는 얘기고 음수라는 얘기고 그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양쪽에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뿔마로 풀 거 아니야? 그럼 뿔마로 풀었을 때 하나는 D가 뭐인 게 나오고 음수인 게 나오고 하나는 D가 뭐인 게 나오겠어. 양수인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지랄로 풀겠지. 이런 생각.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바로 갑니다. 바로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이거. 일단 S 빼기 S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생각하고 AM 플러스 2 더하기 AM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등차 중앙은 못 쓰죠. 그리고 이게 6n 마이너스 얼마인데 19인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냐면 벌써 눈치채? 얘가 지금 상황이 그걸 뭐라는 거야? 뿔마. 근데 얘도 몇 차 함수? 내가 얘기했지. 얘가 뭐처럼 보여? fx 플러스 1처럼 보인다니까? 얘가 뭐처럼 보여? 너 이거 한다고 해서 fx가 지금 몇 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인데 x 대신 x 플러스 1 집어넣고 x 대신 x 플러스 2 집어넣는다고 해서 최고차의 계수가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똑같은 걸 몇 번 더 했으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 6n이라는 거 맞아?
A에는 일단 뭐로 시작하는 거야? 3n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n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공차가 D가 뭔데? 0보다. 공수니까. 아니 그러면 얘는 D, 이게 D잖아. 근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3n 빼기 이렇게 하면 답이구나. 그걸 바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빼기 얼마? 3n 플러스 p 빼기 6이 되는 거고, 그치?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빼기 3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빼기 3 플러스 p 가로 닫고 이게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선택했을 때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n 더하기 19구나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 그래서 빼기 3n 빼기 3n 해서 빼기 6n 되는 거고 빼기 9니까 넘어가면 얼마야? 28이지. 이 p가 28이므로 p는 얼마가 되는? 14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얘가 빼기 3n 플러스 14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다. 끝. 그래서 A 얼마를 물어보는? 3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여기다 3만 집어넣으면 돼서 답이 오겠네. 봐봐, 문제 읽어서 벌써 끝난 거야. 문제 읽어서 상황 파악이 끝난 거야. 어차피 여기서 뿔마가 될 거고 특히 여기서 얘나 한다고 했을 때 이 최고차는 계속 건든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리니까 그냥 바로 쌈박하게 이렇게 잡고 푸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풀어야지 시간 안에 풀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다 좋은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다 보면서 12문제 다 해. 스텝 2만 하는 거야. 얼마 안 돼요. 8문제. 12문제네. 12문제 다예요. 근데 봐봐. 다 주옥 같은 문제잖아. 버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2는 다 웬만하면 다 풀어줄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 실력이 늘릴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시도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32번 이거 12번까지 풀고 쉽시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 나갈 거예요. 근데 너 삼각함수 활용해야 되는데 다 주옥 같은 문제 내가 촬영해서 해놓은 건데 그거 진짜 봐요.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그 문제 한 건데 너 그거 다 보고 나면 이제 수능 특강 레벨 2도 할 거야. 그거 진짜 봐야 돼. 아니, 시간이 진짜 너무 없어. 없어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진짜. 자 봅시다.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너 정시래며.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걸 맞춰야지 최소 2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이과 기준. 문과는 그거 맞춰야지 1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어쨌든 그거 해도 기하로 한다 해도 기하 똑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맞춰야지 2등급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내가 진짜 잘 설명해놨으니까 그거 진짜 꼭 봐야 된다니까. 보면 끝이 아니라 풀면서 봐야지. 자 32번 보면은 또 눈치챈다. 공차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등차 뭐래? A에. 아 나중에 그럼 공차가 0이 새끼도 있겠다. 이렇게 느낌이 오지. 근데 B에는 뭐래요? AM 플러스 A6이야. 그리고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 등차라고 나오는데 막 등비라고 생각하고 푸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진짜 은근히 있어요. 근데 수열 B에는 이렇게 되는데 잘 봐. B에는 뭐가? 합을 뭐라고 하는 거야? SN, AN 합이 아니다.
Bn의 합을 SN이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1가 1부터 어디까지 해서 14인 거에서 모의구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15-n은 SN이래. 이야, 이게 과연 모의구매는 걸까? 나. 근데 S16은 얼마네? 40이래. 이야,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좋은 문제. 딱 봐도 좋은 문제. 한번 가보자. 일단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너 잘 봐. 뭐가 제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SN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SN이라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 집어넣고 B1이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SN은 말 그대로 이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 다른 말로 이게 A1부터 어디까지 더하고 B1부터 BN까지 더하면 A1부터 AN까지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썼으니까 써먹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A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라고? AN까지 더하는 거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A6은 상수죠. 정해져 있는 값인데 얘는 몇 번 더해진 거야 그러면? n번 더해진 거지. 똑같은 게 n번 더해졌으면 여기는 이제 A6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이 되겠죠. 여기까지 콜? 근데 여기서 너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여기 있는 A는 지금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인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수열의 합인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여기까지 맞아? 콜? 이거예요. 이게 SN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 봐봐, 눈치채야 돼. 봐봐, 이거 봐봐. 눈치채. 무슨 눈치채? 이거 결국 몇 차 함수가 나올까 이거? 아니지. 등차 수열 합이잖아. 2차 함수지. 그렇지? 얘는 상수한 게 없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1차가 나오죠.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없는, 상수한 게 없는 몇 차 함수야? 그렇다고 해서 BN이 등차수의 합이라, 그럼 BN도 그럼 무슨 수열의 합이야? 네, 그러니까 BN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왜냐면 A6이라는 건 어차피 모여져 있는 값이야.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AN이 3n 플러스 5인데 맞아? 그럼 A6은 얼마야? 18 더하기 5니까 얼마죠? 23이죠. 그러면 결국 AN 플러스 A6은 뭐라고 할 수 있어? 3n 플러스 28인 거잖아. 아, 그럼 무슨 수열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새끼도 눈치채냐고. BN이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 합인 SN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고1 때 하는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배워요? 대칭축, 대칭성. 항상 뭐 한 게 있어? 똑같은 게 있겠지? 오케이? 끝났어. 이거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푸냐 아니면 그냥 무작정 부딪혀서 푸냐 완전 차이가 나요. 그럼 벌써 시야가 그냥 빡 하고 열립니다. 보여요? 너 잘 봐. 이런 등차수에 하게 되면 내가 선생님이 개념적으로 분명히 얘기해줬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무슨 값을 가져요? y 값이 가지는 게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y 값이 생겨 안 생겨?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지. 자, 1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1하고 14 네, 1하고 14는 같대요. 2 집어넣으면 2하고 13 아니 당연히 같은 게 나오겠지. 근데 S15는 없죠. 그러니까 15는 이저 우연하는 거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나 얘기고. 14.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보시면 알겠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얼마나는 거야? 쭉 가가지고. 제일 비슷한 거지. 1하고 14 더하면 15지. 7. 여기는 7, 8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 인정? 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6은 근데 봐봐. 음수야 양수야? 지금 40 양수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 혼자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까지 오고 맞아? 그리고 어디서? 봐봐. 그러면 벌써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같을 때 기억나요? 뭐라고 했어? 일반항이 0이지. 왜냐면 이게 S8이고 여기 얼마니까? S7이지. 그럼 S8 마이너스 얼마고? S7은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A8이 얼마인 거야? 0. 아 0에서 B라고 얘기해야 되겠네. 그렇구나. 그렇네. 벌써 눈치챈다고. 그럼 B8이 뭐인 거 알았기 때문에 0인 것도 알았고 S16이 얼마인 것도 알았고 40일 거 알게 되는데요. 그치? 자, 그럼 B8이 0이라는 건 A8 더하기 얼마도 A6이 얼마라는 거 알아? 봐봐. B8이 0이라는 건 저기 파이 집어넣으니까 0이가 우와 그러니 뭐도 알아? A7도 0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알게 되네요. 맞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써먹고 있으면 저 뭐만 써먹으면 될 것 같아. S 16만 써먹으면 답이지. 오케이? 근데 누구 기준으로 풀면 좋겠어? H7을 아니까 H7 기준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H7이 얼마나 확실하니까. 그럼 S16은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 저거 계속 뭐예요? B예요. 조심해야 돼. S10 그걸 자꾸 실수한다 말이야. 이거 펴놓고. 그럼 잘 봐. S16은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이거 그대로 이걸 이용해야 돼.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S16은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야? A 얼마까지? 16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A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얼마다? 40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자, 얘 눈치껏 해 제발. 짝의 이름 평균이잖아. 16하고 1 더하면 17인 거지. 합이 17인 게 짝이야. 그러면 자 A7을 이용해야 되니까 7에 가까운 걸 이용하면 되겠지. 합이 17인 거 98.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A8 더하기 얼마? A9 나누기 2 곱하기 16 해주시고 이런 게 센스라고. 하필 여기는 또 얼마야? 이거 16이잖아. 이런 게 센스라니까. 그럼 이거 16, 16을 뭐하면? 묶으면 자 2분의 A8인데 누구 갖고 풀면 좋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그냥 D 더하기 맞아? 얘는 얼마? 2D에다가 더하기 16은 이미 묶었으니까 A6이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이런 게 센스라고. 그럼 얘는 2분의 얼마하고? 3D D 빼면 얼마야? 2분의 그러면 얘는 얼마? 8. 8D가 40 D는 얼마? 5. 오케이? 아 그래서 AN의 D는 얼마구나? 5구나. 근데 A 얼마를 물어보는 거야? A 6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7에서 D 빼면 되니까 그게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하셨어? 별거 아닌 게 뭐냐. 근데 이제 봐봐. 이거를 다 일일이 처음부터 할 때 이거를 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냥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이게 진창도 끝도 없이 어려지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거 설명한 거 기억해요. 얘는 어차피 뭐다? 상수다.
얘가 등차 수열이면 얘도 뭐야? 상수. 등차 수 상수항만 추가된 거니까 B의 자체가 무슨 수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4까지가 마지노선. 그러니 16이 40이 나온다는 건 이런 그림이겠네. 공차가 그래서 모인 거 알고. 네, 그렇게 알고. 콜. 네, 특히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라인이 있으면 같은 라인, 대칭축이 아니라 같은 라인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 배웠죠? 네. 얘가 최대값일 때지.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일 때가 상황이 두 가지죠. 7일 때도 최대고 뭐일 때도 최대야. 8일 때도 최대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다 이거죠. 오케이? 근데 요 정도만 해더라도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레벨 2지만 학교 시험을 나오면은 시험지에서 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난이도예요. 첫 번째 상황은 볼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손가락 정도.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쳤다 합시다. 이 문제가 중요했으니까.